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재활용 기준이 있으면 소각 기준, 매립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재활용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소각 기준, 매립 기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과 관련된 큰 틀에서의 기준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시면 항목별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기준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폐기물 종류별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활폐기물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적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해서 보관하고 재활용을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자체가 이 일을 직접 하거나 직접 하기 어려우면 민간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행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지자체에서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행하는 업체에게 비용을 주면서 쓰레기의 수집 등의 업무를 대신 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생활 쓰레기를 실제 배출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인 거잖아요. 그럼 주민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쓰레기 종량제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한 것인데요. 종량제 뜻이 뭐예요? 종양, 양에 따른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비를 내게 하는 제도가 쓰레기 종량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쓰레기 처리비를 주민들이 어떻게 냈을까요? 오물세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크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오물세를 내게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든 적게 배출하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잘 하든 못 하든 내야 되는 오물세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물세 방식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이나 매립량을 줄이는 일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쓰레기 종량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5년 1월 1일부터 국민들이 종량제 방식에 따라서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활용되는 쓰레기는 이제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은 그 종량제 봉투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쓰레기 발생량이 많으면 종량제 봉투 소비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종량제 소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내야 될 쓰레기 처리비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쓰레기 종량제의 원리이고요. 종량제 봉투 가격 안에는 쓰레기 처리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종량제 봉투의 원가가 봉투 하나 만드는데 100원밖에 안 들어갈 텐데 그걸 왜 몇천 원씩 받아먹냐? 지자체가 이 도둑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붕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쓰레기 종량제의 원리를 오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 처리비를 받는 개념이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종류가 자연스럽게 구분이 돼요.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는 처리비를 어떻게 낼까요? 스티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처리비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지 않는 크다란 쓰레기를 우리는 대형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따로 분리 배출하는데 대신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을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2005년에 도시 지역에서의 매립이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매립을 못 시키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장 가져오면은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몇 개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라는 쓰레기 분류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폐농약, 폐의약품, 폐영광 등 같이 수은이 들어가 있는 폐기물, 라돈 침대 같은 자연 방사성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을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지자체가 별도의 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와는 별도로 따로 모아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종류가 이제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종량제 봉투, 일반 쓰레기, 대형 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생활계 유해 폐기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 종량제에서 생활 폐기물의 관리는 사실 이원화된 관리 체계인 것이죠. 주민들은 지자체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배출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자체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모아서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폐기물 관리의 큰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뭔가 조금 많은 글씨들이 있죠. 최근에 개정된 법률인데요. 지자체장은 폐지, 고철, 폐합성 수지 등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활용 시장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대행 계약으로 얻은 수익금을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들어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민간 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 위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 조항과 옆에 이 조항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왜 민간 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 위탁하는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들이 추가가 되었을까? 왼쪽에 민간 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 위탁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같은 쓰레기를 얘기해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 들어가는 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돈을 주고 처리를 하는 경우이고요. 오른쪽에 이 조항은 아파트 재활용품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민간 재활용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재활용품을 파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비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대가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구조인데 2018년에 수도권 지역에 폐비닐 대란 사태가 터지면서 재활용품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이게 민간 재활용 시장에 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재활용 시장이 안 좋아서 재활용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돈 주고 사가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때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처리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자체가 가져가야 되는데 평소에 민간 재활용 시장을 통해서 잘 처리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자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처리 시설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자체도 당장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면서 부분적으로 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적으로 민간 시장에 맡겨두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해주는 공공관리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아파트 재활용품은 평상시 시장에서는 돈을 받고 파는 개념이잖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하지마, 내가 할 거야 라고 한 거잖아.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손해보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행계약으로 얻은 수익금을 배출자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에 민간 사업자에게 대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처리비를 주는 개념이고요. 오른쪽의 개념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방식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하겠다.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환원을 해줄 테니 주민들도 크게 불만을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재활용품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조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색해진다.